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인프제라고 합니다. 네, 이제 시즌인 만큼 이맘때쯤 되면은 생각나는 작가가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이 찰스 디킨스를 골랐는데요. 이번에 읽을 책은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네. 찰스 디킨스를 여러분 안 읽었어요. 디킨스 어릴 때 많이 읽잖아요, 그쵸? 저는 어릴 때, 그러니까 사춘기 때, 그보다 더 전에 읽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고전을 많이 접해보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이름만 들었습니다, 예전에. 여기 영화 보다가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에 원래 올해 찰스 디킨스를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어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연말이 거의 다 돼서야 이제 연말이 거의 다 돼서야 이제 한두 권씩 읽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읽은 책은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 크리스마스 캐럴도 있고요. 디킨스 하면 일단 겨울 느낌이 이제 좀, 그리고 연말 느낌이 좀 나는 그런 작가로 제가 느껴지곤 해서 요거를 골라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거를 읽기 전에 먼저 이거를 읽었어요. 올리버 트위스트. 사실 이 디킨스 작품 중에 제일 많이 읽히는 작품이 제가 올리버 트위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도시 이야기인가? 네, 그거로 알고 있거든요. 두 도시 이야기는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 아직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요거를 읽었는데 이게 여러분 제가 읽긴 읽었으나 물론 올리버 트위스트가 너무 불쌍하긴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게 장르가 조금 뭐랄까 약간 어른들을 위한 동화? 예,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거 읽을 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게 좀 굉장히 슬프고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이긴 한데 제가 읽을 때 너무 몰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재미있게 읽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제 타락해버린 거죠.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읽으니까 이런 어른들을 위한 동화 이런 게 이제 몰입이 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게 아무리 그래 올리버 트위스트가 고아에다가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올리버 트위스트의 캐릭터가 불쌍한 거는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 아무리 200년 전 사람들이 그래요 평범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배웠다 쳐도 이렇게 불쌍한 고아가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애를 천대할 수 있나 라는 생각에 이거는 너무 진짜 이야기가 과장되었다. 동화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건 너무 캐릭터들이 다 과장돼가지고 야 이건 참 내용이 너무 극단적이기도 하고 좀 개연성이 이게 나랑은 잘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책을 그렇게 재밌게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의 목표는 이거를 리뷰를 하는 거였는데 저는 이게 몰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요번에 위대한 유산을 읽을 때 이 올리버 트위스트를 생각하고 제가 디킨스 책을 꽤 갖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사람이 욕심인지라 책을 읽기 전에 이름값만 가지고 제가 책을 구입한 거지. 나 이거 언젠가 다 읽을 거야 막 이러고. 근데 이 올리버 트위스트를 읽고 내가 실망을 한 차에 이거 디킨스 책을 다 어떡하나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위대한 유산을 읽고 사놓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위대한 유산도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라는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BBC 선정 꼭 읽어야 할 책, 그리고 서울대 권장도서 100선에 들어가는 그런 책이라고 하고 이게 디킨스의 가장 마지막 완성된 가장 마지막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완성도나 구성 그런 면에서 거의 완벽한 책이라고 여기 해설에 써 있었습니다. 저는 해설도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두 도시 이야기를 다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잡지를 좀 더 열심히 팔아먹기 위해서 쓴 책이 이 위대한 유산이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목표 달성할 만했다. 재미있었고요. 올리버 트위스트보다는 훨씬 몰입이 잘 되었습니다.
이게 이 책의 배경이 지금 영국의 어딘가. 제가 한 번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 고장이 아주 시골인데다가 아주 습지에다가, 그러니까 되게 음산하고 항상 안개가 껴있고, 낮이고 밤이고 안개가 껴있고, 막 그 마을에 엄청 시골인데다가 교회에 무덤에 막 이런 되게 으스스한 느낌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이게 으스스한 내용은 아닌데, 뭔가 이게 죄수들도 나오고, 거기에 뭐 감옥 같은 그 배도 있고, 거기서 맨날 죄수들이 탈출해 나오는, 뭐 맨날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죄수들이 탈출해 나오고, 그리고 그런 습기에 안개에, 그러니까 계절도 이제 겨울이고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핍도 되게 이게 좀 어려운, 엄마 아빠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 동생들인가 형들인가 3명이 싹 다 죽고, 그리고 누나 밑에서, 누나가 이제 거의 얘를 주인공 핍입니다. 꼬마 핍을 키우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나가 결혼한 남자 가저리 아저씨 랑 같이 이제 셋이서 살고 있는데, 이 아저씨는 대장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거기서 잘하면은 이제 무조건 그 대장간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처음에 내가 좀 그랬던 게, 이 누나가, 그리고 이 동네 좀 그 펌펄축구라고 해가지고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 왜 이렇게 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야. 너무 애를 학대하잖아요. 언니도 그렇고 이 누나도 그렇고, 이 동네 사람들도 애를 막 너무 못되게 대하고. 그래서 이거 느낌이 또 올리버 트위스트 냄새가 나는데 싶었는데, 근데 이게 뒤로 넘어갈수록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심리적인 스릴러와 추리소설 느낌도 있고, 굉장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눈물과 감동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반전에 있는 책들은 여러분들께 줄거리를 다 꼼꼼하게 말을 해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아무튼 뭐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사실 추리소설 이런 것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책을 읽을 때는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는 거를 전혀 1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읽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일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벌어진, 이상한 일들이 이상한 분위기에서 이상하게 벌어지는데, 결국엔 가서 그게 이제 나중에 다 이제 들어맞게 돼서 이제 이 작품으로 하나로 엮이는, 아주 그런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놀라운 구성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로 이제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하는데, 이분도 못지않고, 그리고 이분의 그 문체가 상당히 풍자와 해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영국 작가 중에서 이 풍자와 해악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인 오스틴을 제일 먼저 생각이 났었는데, 이분도 못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제인 오스틴 언니보다 동생일걸요? 조금 더, 아무튼 제인 오스틴 언니가 이 디킨스 아저씨보다 선배일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디킨스 아저씨는 글쎄 이거를 완전 리얼리즘이라고 보기에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영국의 하층민들을 위주로 이제 캐릭터를 잡고 그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썼다면, 이제 제인 오스틴 언니는 이제 상류층 젠트리 계급이죠. 그런 계급들을 위주로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 제가 제인 오스틴 언니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재밌어서 읽었는데, 그 책하고 비교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작가로 봐도 되나? 아무튼 읽으면 그 귀족과
평범한 사람들 사이의 그 갭 차이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거는 이 찰스 디킨스를 읽으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정말 거기에서는 여긴 진짜 이 사람들이 이게 가난하다는 게 단순히 돈이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교육과 인성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가난하면 일단 못 배우고 사람들이 뭐랄까 좀 품위를 가질 수가 없어. 도덕과 교양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더 했겠지. 지금보다 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을 막 학대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올리버 트위스트도 길에서 그런 고아 애를 봤으면은 너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애들을 거의 범죄자 취급을 하는데 사실 그쵸. 이 올리버 트위스트를 읽으면서 그런 이제 고아들이 얼마나 쉽게 그런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뭐 요즘도 그렇게 다른 일은 아니죠. 부모 없는 아이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죠. 예전에 본 영화 생각이 나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었죠. 올리버 트위스트 진짜 이거는 너무 그랬어요. 아무튼 그렇고 이 책에 나오는 이 핍을 갖다가 신사로 만들어주신 그분이 이 올리버 트위스트와 연결을 해서 이 올리버가 정말 눈물 없이는 겪을 수 없는, 그러니까 얘도 은인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너무너무 그리고 뒷골목에서 정말 힘든 그런 일을 당하면서 고아 아이거든요, 이 친구도. 그러면서 컸는데 그 친구가 커서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이렇게 그런 연결성도 좀 느껴지고요. 아무튼 예. 부모 없이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당해서 얼마나 힘들게 아무 죄도 없이 범죄자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킨즈가 본인은 물론 귀족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본인도 뭔가 자기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좀 이렇게 책을 읽고 할 수 있었던 거 보니까 본인도 일을 하고 뭐 그렇긴 했지만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 빈곤, 부조리한 사회 계급,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 신랄한 비평을 마다하지 않았다 라고 여기 써있네요.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 무슨 저는 올리버 트위스트보다는 확실히 이 위대한 유산이 좀 완성도가 높았다, 재미있게 읽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사실 이거를 지금 시즌감, 시즌 놀이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데 이 시즌에 읽기에는 좀 어두운 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또 연말하면 떠오르는 작가가 디킨즈가 아닌가 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재밌게 잘 읽었고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작가가 되게 아무튼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런 이야기를 축조하는 그런 방식이 제가 읽어본 다른 책들과 많이 달랐어요.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의 진행이었어. 근데 참 읽으면서 씁쓸하기도 했고, 이게 그렇게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나는 맨날 이런 씁쓸한 얘기들만 읽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읽어도 꽤나 교훈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디킨즈가 뭐 어른들을 위한 동화 이런 것들을 몇 개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장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 풍자, 해악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어떤 문장은 좀 이게 뭔 말인가, 그러니까 지나치게 풍자와 해악의 기교를 부려가지고 뭔 말인가 싶은 문장이 몇 개 있긴 했는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쉽고 재미있게 잘 읽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되게 특이한 작가 한 명을 또 발견을 했네요. 왜 사람들이 디킨스 하는지 알겠어요. 영국에서는 거의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대문호 취급을 받는 그런 분이시라면서요. 저는 읽으면서 계속 제인 오스틴이랑 비교해 가면서 읽을 것 같기는 합니다. 나중에 한번 연동해서 비교해서 찍어보는 영상도 찍을 수 있습니다. 아유, 아무튼 재밌게 읽었습니다. 일단 책은 재미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